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에 머리 아픈 재무제표까지 이걸 언제 다 분석하죠?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바로 이 AI가 등장하면서 투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요, AI를 그냥 검색 도구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똑똑한 투자 분석 파트너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AI를 투자했을 때 진짜 공통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경고가 있거든요. 바로 AI는 가끔 오래된 정보를 마치 최신 정보인 것처럼, 심지어 틀린 정보를 완전 사실인 것처럼, 그것도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머릿속에 딱 박아두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실 기존의 투자 분석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수많은 기업 보고서, 끝도 없는 뉴스, 이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너무 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이 조금만 나면 불안해서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무작정 버티는 그런 감정적인 결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왜냐?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AI한테 야, 어떤 주식 사면 돼? 이렇게 그냥 툭 던지듯이 단순한 질문을 하는 함정에 빠지기 정말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위험한 접근이에요. AI가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는 환각 현상이나 최신 정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옛날 답변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이걸 믿었다간 정말 끔찍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만의 AI 애널리스트한테 제대로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애널리스트의 언어, 그러니까 재무의 언어를 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AI가 내놓은 답변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 말이 되네 하고 타당성도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기업의 건강검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나, 재무상태표는 지금 이 시점에 가진 자산이랑 빚이 각각 얼마인가,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그래서 실제 현금은 다 어디로 가고 어디서 들어왔나,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서류들입니다. 와, 재무지표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이 ROE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주주들 돈으로 장사해서 얼마나 남겼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돈, 즉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서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수익성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은행 이자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럼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 바로 감이 옵니다. 바로 이 지표들이 우리가 AI한테 분석을 맡길 기업의 핵심 활력 징후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ROE는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 수익성을 보여주고요. PER은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 기대감을 나타내죠. PBR은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떤지 자산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이 회사가 자기 주력 사업으로 돈을 잘 버는지 본업의 실력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로는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재무 안정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은 좀 익숙해지셨죠?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평범한 챗봇을 나만의 아주 유능한 분석 보조원으로 확 탈바꿈시키는 명확한 단계별 프로세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딱 이 세 가지 단계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어떤 데이터를 먹여줄 건지. 둘째, 어떤 역할을 맡길 건지. 그리고 셋째, 어떻게 질문할 건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요, AI가 내놓는 답변의 퀄리티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AI 분석의 퀄리티는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컴퓨터 공학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네이버 증권이나 DIRT 같은 공식적인 곳에서 최신 데이터를 직접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SEC 공식 자료를 직접 가져와서 분석해주는 퍼플렉시티 같은 툴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바로 AI한테 역할을 정해주는 거예요. 챗 GPT 같은 데 보면 커스텀 지령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너는 월스트리트에서 10년 동안 일한 가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시니어 애널리스트야.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을 딱 부여하면 그때부터 AI는 내 투자 철학에 딱 맞는
아주 일관되고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초보자랑 프로가 딱 갈립니다. 보세요. 좋은 기술주 추천해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주 주가가 최근에 왜 떨어졌는지 분석해줘. 첫째, 관련 뉴스랑 공시부터 확인하고, 둘째, 경제적인 요인들을 분석해. 마지막으로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줘. 이렇게 단계별로 질문을 구조화하는 거죠. 이걸 생각의 사슬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답만 줘가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전부 보여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단순한 찍기식 답변이 아니라 논리적인 분석 보고서를 우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AI를 제법 잘 다루게 됐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AI를 이렇게 중요한 투자 결정에 활용할 때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초안이라는 것. AI를 모든 걸 아는 신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냥 일을 아주 잘 도와주지만 가끔 실수도 할 수 있는 유능한 비서나 보조원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당연히 상사인 우리가 직접 검토하고 최종 결제를 해야겠죠. 이 과정은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AI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오늘 나온 최신 정보 맞아? 확실하지 않으면 웹 검색해서 다시 확인해줘. 그리고 네가 분석할 때 쓴 공식 자료나 뉴스 기사 링크 좀 줘봐 라고 출처를 요구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링크를 우리가 직접 클릭해서 원본 데이터랑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분석 말고 다른 반대 시나리오는 없을까? 이렇게 일부러 딴지를 걸어보는 것도 분석의 깊이를 더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좀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들여서 나만의 AI 애널리스트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뭐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보상은요, 바로 압도적인 시간 전략입니다. 10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숙련된 투자자도 꼬박 몇 시간씩 매달려야 했던 깊이 있는 기업 분석을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리서치에 들어가는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시간만 아껴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개발자가 AI를 기반으로 종목을 골라내는 툴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가상으로 투자를 해보는 백테스트를 진행했더니 성공률이 무려 75%에 달했다고 해요. 물론 이게 앞으로도 무조건 돈 번다, 이걸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이나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길 확률 자체를 꾸준히 높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AI는 미래를 맞추는 마법 구슬이 아닙니다. 대신 비행기를 조종하는 부조종사 같은 존재예요. 최종 결정은 기장인 우리가 하지만 부조종사가 옆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결국 AI를 활용하는 목표는 내 판단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강화하는 겁니다. 감이나 뜬소문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돕는 아주 든든한 파트너를 얻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진짜 애널리스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만든 이 기계일까요?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이 시대에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